오늘 살펴볼 핵심 요약은 서울 둘레길 16코스 봉산과 앵봉산 구간입니다. 증산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이어지는 이 9.1km의 코스는요, 숨가쁜 계단길 끝에 도심에선 정말 보기 힘든 희귀한 숲과 탁 트인 파노라마 뷰를 선사하는 진짜 매력적인 루트거든요. 자, 첫 번째로 각오하셔야 할 건 바로 롤러코스터 같은 난이도 상해 코스라는 점입니다. 증산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209m 높이의 봉산과 앵봉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오르막과 내리막 계단이 꼭 우리 인생의 굴곡 같을까요? 출발 전에 든든하게 간식 챙겨서 체력을 비축해 두시는 거 진짜 필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 고된 발걸음을 묵묵히 견디면 자연이 아주 확실한 보상을 내려줍니다. 5월, 6월이면 하얗게 만개하는 대규모 팥배나무 군락지는 물론이고요. 무려 12,000그루나 심어진 편백나무 힐링숲과 데크 전망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 정도 피톤치드라니 굳이 멀리 남부지방까지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 맛보는 압도적인 비와 성취감입니다. 봉산 정상 봉수대에서는 남산, 인왕산, 북한산이 쭉 펼쳐지고요. 가장 험한 앵봉산을 딱 넘으면 고양시 전경이 시원하게 반겨줍니다. 중간에 증산체육공원이랑 은평 환경플랜트 앞에서 꼭 찍게 되는 두 개의 스탬프. 와, 이거야말로 이 험난한 트레킹을 완주했다는 가장 짜릿한 증표가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구파발역 3번 출구로 가뿐하게 하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바로 그 상태로 머릿속에 그림을 딱 하나만 그려보시겠어요? 오, 어떤 그림이죠? 평범한 평일 아침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지하철역 개찰구를 탁 빠져나와서 출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주머니나 손목에서는 스마트폰 알림이 막 울리고 있겠고, 스마트워치는 오늘의 일정이나 심박수를 아주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로 띄워주고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계단 끝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당연히 예상할 겁니다. 빽빽한 빌딩숲, 매연을 뿜어내는 자동차들, 그리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걷는 사람들의 물결, 뭐 이런 풍경을요.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 출구라면 당연히 기대하는 아주 일상적인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출구를 딱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콘크리트 세계가 갑자기 뚝 끊겨버립니다. 갑자기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수백 년의 역사, 희귀한 원시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완전 밑바닥까지 시험할 9.1km의 거대한 야생의 여정이 탁 입을 벌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야, 일상적인 현대 문명하고 그 거친 야생의 경계가 단 한 걸음 차이로 나뉘는 거네요. 정말 공간의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기묘하고도 엄청 매력적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서울 둘레길 16코스에 대한 기록이죠. 맞습니다. 증산역에서 시작해서 봉산, 앵봉산 능선을 타고 구파발역으로 떨어지는 여정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시작도 지하철역이고 끝나는 곳도 지하철역이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완벽하게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데 이게 어떻게 한계를 시험하는 야생의 탐험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이나 탐험이라고 하면 막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은 꼬박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을 떠올리잖아요. 그쵸. 배낭 엄청 큰 거 메고 가야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코스가 가진 가장 큰 반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출발지인 증산역 3번 출구에서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우리가 아는 아주 친숙한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바닥에 그려진 표지판을 보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서 증산체육공원 방향으로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오르막이 등장하죠. 와, 급경사 오르막이 진짜 훅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가파른 길을 헉헉대면서 올라가면 화장실 옆에 무슨 빨간 우체통처럼 생긴 스탬프 보관함이 탁 서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스탬프를 찍는 거군요. 네, 수첩을 꺼내서 잉크 묻은 도장을 꼭 찍고 드디어 숲길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스탬프를 찍는 행위야말로 일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아주 공식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도시는 뒤로 하고 봉산과 앵봉산의 능선을 타야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 첫 번째 산인 봉산의 고도 데이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봉산은 전용적인 능선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산의 정상까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지만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진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지형입니다. 아, 맙소사, 이건 마치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연 인터벌 트레이닝 코스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막 전력 질주에 하다가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으면 다시 속도를 확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꾸준한 오르막을 오를 때는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서 호흡이랑 심박수의 리듬을 찾거든요. 페이스 조절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능선길은 도무지 리듬을 탈 수가 없어요.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박수가 폭발하고 허벅지에 젖산이 막 쌓이는데 정상인가 하고 긴장을 푸는 순간 다시 가파른 내리막이 훅 나옵니다. 와, 근육 쓰임새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네요. 그렇죠. 피로가 회복될 틈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심리적인 타격이 엄청 커요. 뇌는 이제 다 올라왔다 하고 도파민 분비할 준비를 딱 하는데 눈앞에 다시 끝없는 계단이 펼쳐지면 기대감이 완전 박살나잖아. 진짜 실제보다 피로감을 두세 배는 더 느끼겠어요. 고작 209m라는 숫자에 속아서 막 동네 산책하듯 왔다가 다리가 확 풀려버리는 거군요. 네,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코스죠. 하지만 참 다행인 건 우리 몸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쯤 이 코스가 아주 교묘하게 감각적인 보상을 쥐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들이 있던가요? 처음 그 지독한 계단길을 오를 때 주변이 온통 울창한 나무 터널로 덮여 있어요. 따가운 햇빛을 완전히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발밑으로는 보랏빛 맨문동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요. 시각적인 즐거움이 확실하네요. 사실 능선킥이 주는 또 다른 강력한 보상이 바로 바람이거든요. 산바람. 네, 고도가 낮더라도 산의 등줄기를 타고 걷기 때문에 양옆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을 수 있어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질 때 맞는 그 바람은 진짜 어떤 에어컨 바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연 냉각수죠. 맞아요. 그렇게 인터벌 트레이닝에 시달리다가 벤치에서 숨고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탁 트이면서 지붕이 있는 봉산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남산, 인왕산, 북한산이 막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뷰가 진짜 기가 막히죠. 거기서 탁 트인 시야를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풍경의 성격이 한 번 더 극적으로 바뀝니다. 전망대를 지나서 우측으로 탁 걸음을 옮기면 생태 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팻말과 함께 거대한 나무 군락지가 나타나거든요. 팥배나무 군락지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름부터가 너무 직관적이고 귀엽지 않나요? 팥 같은 열매가 열리고 배꽃 같은 하얀 꽃이 핀다고 해서 팥배나무라는데 팥배나무 군락지를 지나서 구파발력 방향으로 조금 더 걷다 보면 냄새부터가 확 달려지는 구간에 탁 진입하거든요. 냄새가 달아진다고요? 네, 바로 편백나무 힐링숲입니다. 서울시가 빈 공터였던 곳에 무려 12,400그루의 편백나무를 아주 빽빽하게 심어서 조성한 곳이에요. 야, 편백나무 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피톤치드잖아요. 그쵸, 숲속의 보약. 여기까지 오는 동안 등산객의 몸은 오르막 내리막의 무한 반복으로 완전히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일 텐데 이 12,000그루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샤워를 탁 통과하는 순간 여정의 목적 자체가 육체적 시험에서 감각의 회복으로 완전히 전환되겠네요. 맞아요. 산속 헬스장, 이른바 산스장을 딱 지나고 나면 곧 봉수대가 있는 봉산 정상에 도착하잖아요. 네네. 이 정상부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왜 이 산이 특별한지 알 수 있어요. 과거 조선시대에 이 봉산 정상은 국가의 위급 상황을 불이나 연기로 알리던 군사통신망, 즉 봉수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상부가 보통 산처럼 막 뾰족하지 않고 넓고 평평했던 거군요. 불도 피우고 군사들도 주둔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북한산 자락부터 저 멀리 한양도성까지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되어야만 했던 엄청난 군사적 요충지였죠. 그리고 봉산 정상에는 봉산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탁 있어요. 바람이 기가 막히게 통하는 명당이죠.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건가요? 네,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오늘 여정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아침부터 아주 애지중지 모셔온 대왕 유부초밥 도시락에 개봉하는 거죠. 배낭 안에서 막 이리저리 구르느라 모야는 살짝 눌리고 찌그러졌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 영양학적으로나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그 순간 입에 들어가는 유부초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체내의 글리코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란과 참치마요가 듬뿍 들어간 고칼로리 탄수화물이 입안으로 확 들어온다. 이건 뇌 속에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폭죽처럼 터지는 엄청난 신경화학적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하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코스 요리도 감히 비빌 수 없는 궁극의 맛이겠네요. 혀끝에서 터지는 폭죽놀이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100% 쫙 충전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점심 식사네요. 자, 서울흥 녹지 연결로를 탁 건너고 널찍한 숲속 무대 데크를 지나서 앵봉산 생태놀이터까지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걷다 보면 오늘 여정의 진정한 최종 보스가 그 거대한 그림자를 쓱 드러냅니다. 바로 앵봉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든 산이든 막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다음 계단으로 밀어올리는 동력은 저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옆을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태계의 작은 생동감,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한 점, 그런 아주 사소한 감각들이 스위치를 탁 켜주는 것 같아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을 겪거든요. 터널 비전이요?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진다는 건가요? 네, 오직 내가 겪는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을 확 가로지르는 청설모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나 갑작스러운 바람의 촉각은 그 고통의 루프를 탁 끊어주는 심리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의 주의력을 외부의 긍정적인 자극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외부의 디테일이 무너지는 멘탈의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준 겁니다. 그렇게 청설모가 이끄는 대로 고비를 탁 넘기고 마침내 앵봉산 정상을 지나면 저 멀리 고양시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제 정말 끔찍한 오르막은 다 끝났어요. 구파발려까지 남은 거리는 단 700m. 오직 가벼운 내리막길 뿐이죠. 서울이라는 도시 지형이 가진 마법의 완전 클라이맥스입니다. 수백 년 된 군사 요충지, 1만 그루의 편백숲, 젖산을 폭발시키던 끝없는 계단, 그리고 청설모가 뛰어놀던 그 야생의 산길이 도대체 어떻게 끝맺음을 하는지 꼭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끝이 나죠? 산비탈을 따라 탁 내려가면 어느 순간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불쑥 나타납니다. 바로 거대한 은평환경 플랜트 건물이죠. 아, 맞아요. 그리고 그 건물 앞에는 오늘 탐험의 대미를 장식할 두 번째 우체통 스탬프 보관함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수첩권에서 마지막 스탬프를 꼭 찍고 안내 리본 따라서 한 몇 걸음만 딱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짠! 하고 왕복 여러 차선의 거대한 도로랑 막 햇빛을 받아서 번쩍거리는 대형 롯데몰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면 전환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전환이네요. 방금 전까지 흙먼지 막 뒤집어쓰고 야생에서 사투를 벌이던 사람이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다리 하나 건넜을 뿐인데 어느새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랑 쇼핑백 든 사람들이 막 바쁘게 오가는 구퍼완력 3번 출구, 즉 거대한 현대문명 한가운데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시대와 환경의 스펙트럼이 수백 년과 수십 킬로미터를 단 1초 만에 훌쩍 건너뛰는 듯한 엄청난 낙차네요. 야생의 극한에서 문명의 정중앙으로 떨어질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괴리감과 안도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말마다 굳이 도심 속 하이킹 코스로 향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뻔하디 뻔한 지하철역에서 시작해서 역사가 깃든 봉수대랑 1만 2천 그루 거대한 편백숲을 지나고 한계를 시험하는 앵봉산 오르막을 넘어서 다시 번쩍이는 쇼핑몰 앞 지하철역으로 돌아온 9.1km의 여정이었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가 지금 이어폰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매일 출퇴근하는 빽빽한 빌딩 숲, 그 익숙한 지하철역 출구 바로 옆에 언제든 내 멘탈을 리셋하고 땀 흘리면서 복잡한 마음을 싹 씻어낼 수 있는 거대한 야생의 문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상과 비일상이 단 한 걸음 차이로 공존한다는 건 이 복잡한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비밀스럽고 매력적인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산에 진입할 때랑 산을 빠져나올 때 치렀던 의식 기억하시죠? 바로 그 종이 수첩에 찍었던 스탬프 말입니다. 아, 네. 둘레길의 상징이자 물리적인 훈장 같은 존재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워치가 나의 심박수, 고도, 걸음수, 소모한 칼로리를 막 0.1초 단위로 완벽하게 기록해주고 분석해주는 진짜 고도의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데이터로 남는 시대니까요.
내가 이 9.1km를 어떤 페이스로 걸었는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손목 위에 데이터랑 클라우드 서버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거친 숨을 막 헐떡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스탬프 보관함을 찾아가는 걸까요? 굳이 빨간 잉크 묻은 도장을 탁 꺼내서 종이 수첩에 꾹 눌러 찍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네요. 이 철저히 아날로그적이고 번거로운 행위에서 왜 그토록 깊은 성취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걸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완벽하고 차가운 디지털 데이터로는 절대 캡처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그 물리적 흔적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바로 그겁니다. 땀방울이 딱 떨어져서 살짝 번진 붉은 잉크 자국,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그 지독하게 물리적인 흔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완벽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손에 만져지는 투박한 증명에 목말라 하는지 여러분도 직접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가 주는 위로라 아주 긴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내일 아침 지하철역 출구를 딱 나서는 순간 시작될 여러분만의 야생의 여정, 그 끝에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스탬프를 찍고 싶으신가요? 몸과 마음의 경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바로 옆에 숨겨진 그 거침없는 탐험이 언제나 뜨겁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